식이섬유를 열심히 먹고 있는데도 변비가 해결되지 않고 계신가요? 변비를 예방하고 쾌변을 도모하기 위해 다른 중요한 요소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오늘 변비 해소에 유익한 식품과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약 구입을 위해 약국을 찾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둘코락스나 메이킨과 같은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변비약은 사실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이 약들은 자극성화제로 분류되며 장의 운동을 촉진하여 변을 부드럽게 하지만 장기간 사용할 경우 장의 자연 운동 능력이 약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주일을 넘겨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변비가 지속된다면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해 안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약물에 의존하기 전에 우리의 식단과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변비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첫 번째 추천 음식은 기름입니다.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와 마찬가지로 기름 역시 변을 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소화 과정에서 장에 도달하면 여러 가지 소화 효소가 분비되며 그중 담즙산도 포함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섭취할 때 더 많은 담즙산이 분비되는데, 이 담즙산은 위에서 내려온 강한 산도의 소화물을 중화시키고 각종 독성 물질의 배출에도 관여합니다. 담즙산은 물과 기름을 섞는 계면 활성제 역할을 하며, 이는 대변이 소장과 대장을 거쳐 항문까지 잘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소장과 대장의 총 길이는 약 7m에 달하고 내부는 끈끈한 점액 물질로 코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변에 기름 성분이 적절히 섞이면 물의 표면 장력으로 인해 대변이 장벽에 붙어 있으려는 경향이 줄어들어 대변이 자연스럽게 장에서 항문까지 미끄러지듯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추천하는 기름으로는 올리브유와 들기름이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대변의 윤활 작용을 도와 변비 해소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만성 염증에도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음식이나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건강에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두 번째 추천하는 음식은 차전자피입니다. 차전자피는 차전자, 즉 다 자란 질경이풀의 씨앗을 건조시킨 후 껍질을 의미하며, 이 껍질은 약 80%가 식이섬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전자피의 식이섬유는 물을 잘 흡수하는 특성이 강합니다. 장내에서 차전자피가 대변과 섞이면 대변이 물을 잘 흡수해 팽창하게 되고, 이는 대변이 커지면서 장을 자극하게 되며 결국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 배변 이동을 돕습니다. 차전자피는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가 당분을 흡착하여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흡착된 당분이 대변으로 배출되어 당분 흡수를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게도 유용합니다. 차전자피의 식이섬유는 위와 장에서 부풀어 포만감을 제공하여 식욕을 억제하고 결국 식사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전자피를 섭취할 때는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전자피가 물을 흡수해 부피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충분한 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장내에 물을 사용해 장이 건조해질 수 있으며, 이는 배변 활동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과, 양배추, 그리고 키위를 갈아 만든 주스입니다. 양배추는 잘게 썰어서 삶아주시고 사과 1개, 키위 1개, 그리고 요구르트 1개를 갈아 드시면 변비 해소에 아주 큰 도움이 돼. 키위는 작은 과일이지만 바나나보다 무려 5배나 많은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고, 사과의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 그리고 양배추에도 식이섬유가 풍부하죠. 이 사과, 양배추, 키위 주스를 아침에 한 잔씩 일주일만 드셔보면 몸이 해독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마시기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대부분의 기관들이 휴식을 취합니다.
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의 위장을 깨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워밍업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는 아침 식사 시 위장이 부담 없이 소화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침 기상 후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찬물을 마시는 것은 장에 자극이 되어 좋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몸은 미지근한 물을 가장 자연스럽게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물을 바로 마시지 말고 입을 한번 헹구고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침 분비가 줄어들어 입안이 건조해지고 유해균이 증식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입을 헹구지 않고 물을 바로 마시면 이러한 유해균을 몸속에 넣게 됩니다. 따라서 아침 기상 후 가볍게 가글하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주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공복 상태 유지하기입니다. 적절한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장 청소와 해독에 매우 좋습니다. 공복 상태란 식사와 식사 사이에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간식을 먹지 않는 날이 먹는 날보다 훨씬 많아야 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소장의 운동성이 활발해지는데 이를 이동성 위장간 복합 운동 MMC라고 합니다. 소장의 리드미컬한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연동 운동이 활발해야 노폐물이 소장에서 대장 쪽으로 잘 이동하여 최종적으로 대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소장 내 유해균들이 늘어나면 나쁜 가스를 만들어내어 소장이 부풀게 되고,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면 소장벽이 약해져 장 누수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공복 시간을 두어 소장의 연동 운동 기능을 단련시켜야 합니다. 꼬르륵 하는 배소리는 장이 열심히 청소 운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자주 듣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걷기 운동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도 장 운동을 활발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걷기인데요. 걸을 때 팔을 그냥 뻗지 않고 약간 대각선으로 뻗어보세요. 그러면 허리도 약간 움직이면 배 쪽 근육이 살짝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걷기를 하면 단순히 걷는 것보다 장에 더 많은 자극을 주어 장의 운동성이 활발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음식과 생활 습관이 변비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